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태도의 저자인 곽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태도의 작가 곽 작가입니다. 예. 곧 네. 조만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실 것 같던데 소감이. 네. 네. 베스트셀러 아니래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친구이자 경쟁자이신 네. 진만님의 반응은 어땠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만님은 자기 스스로 10권을 사서 자기 고객한테 뿌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지금 판매량의 상당한 네, 상당한 일조를 했죠. 진만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추가로. 네. 그러시구나. 가족분들은 혹시 뭐 책 이렇게 주고 이러니까 와 우리 아버지가 책을 썼네 뭐 이런 반응이셨어요? 네. 처음으로 아들이 신기해 하더라고요. 약간 눈이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네. 자기 책이 나온다는 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좋은 명함을 팠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본 초본은 쓰는데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출퇴근하면서 썼어요. 전 출퇴근길이 기니까 네네. 블루투스 키보드 들고 그냥 계속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원래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으니까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저도 이제 책 쓴 작가님들 이제 이야기를 보면 네. 책을 기획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실제로 머릿속에 든 걸 쓰는 시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짧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곽 작가님께서도 평소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어서 아마 책을 이렇게 한 달여 만에 금방 쓰셨어요. 쓰는 거는 안 걸렸는데 탈고하고 고치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런데도 오탈자가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려요. 지금 그 네이버 카페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오탈자 찾기 열풍 거의 다 매의 눈. 유희열이 아이유를 보던 그런 건 혹시 아시나요? 오타, 맞춤법, 띄워쓰기 다 국문학과 출신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15개 정도를 찾아내셨는데 정말 많이 봤는데도 많이 틀리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보면서 제가 책을 2번 봤거든요. 한 개 정도 제가 얼핏 봤는데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분들은 정말 굉장히 잘 찾으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인본 책을 그럼요. 오자가 고쳐지지 않은 초본으로 기념 삼아 초본으로 해서 사인본 저 좋습니다. 10권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곽 작가님의 국어 실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가 찾으셨으니까 그분들에게 다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 중에 질문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제 나이에 대한 의문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첫 시작이 이제 아이스크림이 아닌 하드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뭐 저도 그 세대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쭈노님인지 마시마로 구구님인지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까만 통에서 이렇게 동그래서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달린 거 그걸 꺼내면 40대는 아니다. 80년생은 아니고 50대에 가까운 70년대생. 그러니까 70년대생인데 나이가 50에 가까운 40대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있었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나이를 일부러 속이신 거 아니냐. 젊다고 40대. 저 40대예요. 50대에 가까우신 건 맞으시죠? 50대 아직 멀었죠. 한 2년 남았는데 아직 한참 멀었죠. 2년 정도 남으신 40대 일단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게 드러나요. 뭐 투자의 태도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독이 책방에서도 보시면 책을 거의 뭐 이렇게 섭렵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들리는데 그렇게 들리세요? 네. 저는 항상 저 개인적인 최애 코너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니처 코너로 만들고 싶은 게 독이 책방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뷰는 만부 제일 안 나와요. 그 뷰가 제가 보니까 한 3만 뷰 왔다 갔다 네.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고 아마 좀 있으면 한 30만 뷰 정도는 달릴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저는. 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시는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께서 그럼 책을 본인들은 또 이제 많이 보는데 네. 내용이 나중에 되면 네. 다 이제 잊혀져 버린다고 네. 혹시 그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는 노하우나 방법 아, 네.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가끔씩 정말 책 내용을 잘 기억하는 천재적인 분들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문학적 감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데 저는 줄을 치고 있습니다. 아 책에 예, 책을 읽을 때 형광색연필, 요즘은 형광색연필로 읽어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형광색연필로 줄을 쳐서 읽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한 문장만 내가 그 책에서 얻을 수 있으면 그 책은 좋은 책이다. 근데 한 면을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책이다. 한 면 이상의 몇 쪽을 얻을 수 있는 책은 인생의 책이다. 그러면 투자의 태도는 투자의 태도는 네. 초급자가 봤을 때 한 몇 면 정도는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보자요. 예, 초보자. 초보자. 사실은 저는 이거 조금 고급자나 좀 상급자가 읽을까봐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발 보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초급자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급자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과 내용들이 몇 개 섞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제 막 언급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조금 더 깊이 그 부분이 제일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읽어보신 분이 뇌과학 예. 뇌과학 부분이 단언하건대 그 뇌과학 책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제가 엄청 쉽게 풀어놓은 거거든요. 저도 사실 몇 번 샀다가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있어갖고 샀다가 네. 처음에 한 서문 정도 보다가 다 이제 덮죠. 왜냐하면 뭐 네. 뉴런 나오고 이러면 예, 네. 저도 문과생이어서 그런지 네.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네, 뇌 과학까지는 아니고 행동 경제학에서 뇌에 대한 습성들을 파악한 건데 그 측면은 그 부분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좀 까다롭다고 하는 그 부분은 투자 책 중에서는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오히려 제가 만났던 고수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어요. 그 구간이 그리고 그래서 뭐 초보자들한테는 몇 줄은 남는 책일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4분 정도 만나신 네. 거 맞죠? 그 내용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는데 혹시 그 네. 이번이 이제 성공하면 이 책이 네. 베스트셀러가 되면 다음번 책도 낼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별로 책을 읽어야죠. 쓰니까 시간이 거의 한 달 넘게 아무 책을 못 읽었어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다음 책을 쓰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거나 그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숨은 고수들이 많아요. 네네. 수백 명도 넘죠. 여의도 바닥에만 많아요. 제가 이 사람 외에도 이렇게 물론 여러 다양한 거의 조단위에서부터 메시버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스펙트럼도 넓거든요. 네네. 사실은 책 쓰면서 하나 바랬던 게 그거예요.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거나 아주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분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좀 듣고 더 모으고 싶다. 버핏과의 정신 뭐 이런 느낌? 아니 그것보다도 취재 기자처럼 그분들의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뭔지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으니 그거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책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책 이름이 한국의 무슨 가치 투자자들인가 해서 있었거든요.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그 책도 되게 가볍게 써줬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 책들이 좀 필요한데 이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나마 좀 유명해요. 요즘에는 물론 이제 한 절반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고 그래서 사실 제가 다 가명으로 네, 히읗 이 성만 달아서 가명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좀 만나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좀 나오지만 그 만나셔서 책에 소개된 네 분들의 공통점
같은 거 이렇게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공통점, 완벽하게 다 공통점은 아닌데, 한 명을 빼고는 공통점이 뭐냐면, 손실을 극단적으로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공한 투자자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손실 안 보기 위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 비율적으로 그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책에 안 나왔지만 꼭 한번 취재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어요. 한국에서 최고로 주식 투자로 성공한 분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은 제가 이제 면식이 있으니까 만날 수 있고 또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제가 면식이 없어서 못 만날 것 같고. 근데 그분은 특성이 어떠냐면 이 책에 안 나왔지만 그냥 보유를 승부해요. 오래, 장기. 그냥 올 보유예요. 즉 올 주식이에요. 올 주식이요? 예, 올 주식으로 그냥 뭐 현금 보유도 많지 알죠. 않고, 그냥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식으로 그냥 뭐 트레이딩 많이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구간을. 네. 그래서 구간을 싹 다 갖고 가죠. 그렇게 해서 그 입지전적인 분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 위험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아. 안 먹고 말지.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그 생각을 네.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땅은 팔고 나서 네. 내가 1억을 주고 산 땅을 2억에 팔았는데 그 땅에 나중에 5억이 네. 되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 그 땅을 지나가기가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팔고 나서 더 오르면 네. 더 화가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네.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투자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심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뭐냐면 작게 벌어도 꾸준히 벌면 크게 벌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게 형성되어 있느냐는 건데 이거를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개인들이 깨닫기가 힘들어요. 복리의 마법만 깨달으면 그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복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복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깊이 있게 복리가 중요하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 거거든요. 네. 그 복리의 마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꾸준한 걸 잘 못한 이유가, 저도 오랫동안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언제까지 이게 잘 될 줄 아느냐. 있을 네. 때 확 벌고 네. 그 다음에는 무조건 안전하게 네. 땅에 묻어놓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물 들어올 때 진짜 요즘 같으면 뭐 바이오나 이런 주에 몰빵, 몰빵 쳐서 확 벌고 그 다음부터 나는 여길 떠나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투자 성향인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건지,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워낙 이렇게 박스에 갇혀져서 많이 움직여서 그런 이렇게 한 번 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인간의 본성은 타이밍을 맞춰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 있고, 그런 태도는 뭐냐면 운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아직 실력을 키워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한 논평과 논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고, 그 다음에 공모 펀드라든가 유명한 펀드 중에 그렇게 꾸준히 해서 완전히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데 존니 대표님이 아주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신데 그 박스권장에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추세적 상승장에서 강하셔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다시 추세적 상승장이 오면 그분이 선택하신 주식들이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 지난 10년간 결과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주식 전도사와
관여된 펀드도 별로 안 좋았고 공모 펀드도 안 좋았고 좋았던 펀드들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노졌고 한번 잘 해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력을 정말로 키우면 시장에 상관없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명백합니다. 이 투자의 태도를 보면 그 네. 실력이 점점 쌓이고 기초가 쌓인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네. 다 보고 나면 네. 그 뭐지 강연 에듀캐스트 강연이요. 네.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책보다 강연이 더 쉬워요. 책을 봤는데 잘 안 읽히시는 분은 강연을 보시고 두 개를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기초인데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좋은 취지도 있었고 잘 되면 뭐 우물을 파러 가든가 하여튼 좋은 걸 한번 해보겠다. 근데 우물이 아직 가려면 아직 공항 근처도 못 갔어.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 네. 이거 수익이 많이 하면 좋은 일에 쓰려고 진짜 네. 우물 파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우물에서 벌써 물은 마셨는데 우물 근처는 못 갔어요. 아직 근데 비행기가 안 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가지셔도 그러네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네네. 올해 안에는 비행기 안 네. 뜰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스테이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네.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책 내용 중에 뭐 한 가지 다른 책하고 좀 다른 내용을 네. 있어갖고 한 번 더 확인차 네,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장부의 가치가 비싼데 주식이 싼 거, 네. 돈은 많이 버는데 네. 주식이 싼 거, 그리고 네. 보통 뭐 PBR이 낮은 네, 네. 거, 그리고 퍼가 낮은 거, 네. 그리고 뭐 이런 주식들이 쌀 때 사면 언젠가는 오른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더 이상 떨어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이 주식을 보유하면 네.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날 거다라고 거의 많은 책들이 네. 그런데 투자의 태도를 보면 물론 앞에 이제 조금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2배에서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주식, 네. 주식을 사라. 네. 또 바이오 같은 주식은 그게 아니라 10배에서 20배 네. 정도 먹을 네.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야 네.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는 거다라고 네, 네. 이제 그렇게 저술이 되어져 있잖아요. 네. 네. 여기 보시는 분들에게 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네.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있는데 첫 번째 벤자민 그레이엄식의 안전마진이 그동안 많이 통용됐어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들이 많아요. 네. 우리도 이제 그레이엄 도도마을을 따라서 도기마을 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 최근에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그레이엄 도드 개념, 그 그레이엄이 채택한 장부가치 근거 또는 PBR, PER 근거에 투자를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저평가 주식들이 잘 안 움직이고 산업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워렌 버핏은 그 PBR, PER이 낮은 개념을 찾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하게 미래의 가치를 현재가화했을 때 저평가되었느냐를 찾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좋긴 했지만 미래에도 현재 추세를 이어가면 몇 년 있다가 벌 주가 대비 현재가 굉장히 싼 거를 찾아내는데 워렌 버핏은 그게 꾸준한 걸 찾는 거죠. 과거에도 이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변함없을 이 구조를 찾는 거예요. 그 애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IT 기업이 아닌 소비재 기업으로 등극했을 때 워렌 버핏이 손을 뻗은 것이다. 그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절대적으로 PBR이나 PER 따져서 저평가 주식을 사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미래 가치를 현가화했을 때 2배, 3배, 4배 먹을 수 있는 주식을 찾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잠깐 다시 말씀을 돌려서 드리면 일반인들은 한 20-30%만 수익 나면 좋겠다고 뛰어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전마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 오르고도 20-30%는 오를 수 있잖아요. 300% 오르고도 20-30%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주식들을 고르면 많이 오른 가운데서 20-30% 먹겠다고 들어가면 떨어질 확률이 더 큰 거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200-300% 오를 주식이라면
뒤집어 보면 이미 가격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뭐 20, 30% 먹으려고 싼 주식을 찾기보다 아예 처음부터 2, 300% 이상 먹을 수 있는 걸 찾으면 비싼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마진이 확보된다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제발 그렇게 찾아라, 종목을. 그러니까 더 이상 20, 30%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보통 한 1년 내외 이상의 트레이딩, 저는 이건 트레이딩이라고 네. 생각해요. 1년 내외에서 파는 건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한국에선 그렇게 해서 잘했던 사람들이 성과가 좋은 것도 맞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트레이딩 해야 되느냐? 두세 배 이상 갈 거를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비싼 주식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20, 30%만 하면 싼 거로 20, 30% 먹는 경우도 있지만 비싼 거로 20, 30%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위험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마진을 좀 뒤집어서 쓴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었어야 되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조금 덜 풀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책을 저도 2번, 3번 이렇게 읽어봤고 이상하다. 네. 이게 이런 조금 풀다 덜 풀었어요. 네.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방금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이제 네. 납득이. 근데 되었습니다. 실제로 투자할 때 그 정도 목표치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수익이 나는 거고요. 네.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주식 투자할 때 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면 너무 과한 과욕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금리가 워낙 낮아서 그런지 목표 수익률 자체를 낮추라라고 주변에서 많이 또 얘기를 하니까 네. 2배, 3배 이내 2배, 3배 이건 안전마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좋은 거죠. 질문이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를. 욕심을 내려놓는 건 맞아요. 계좌 수익률은 한 20%만 돼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내가 투자하는 개별 종목도는 충분히 많이 올라갈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는 10배, 20배 얘기한 게, 바이오는 이미 3배, 4배 올랐는데도 2배, 3배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그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더 높은 기준으로. 그래야 그나마 저평가될 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개별 종목군에 투자할 때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이 종목 한 150%, 200% 오를 수 있는데 한 80% 먹고 수익 실현하는 건 문제 없어요. 네. 그렇게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적당히 먹고 나머지는 남들 주고 까치밥으로 주고 내려오자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 수익률은 연 10이나 20%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시면 돼요. 네. 개별 종목은 높게 보고 계좌 수익률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따로 놓고 분리해 놓고 봐야 되겠다, 맞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와닿냐 하면, 야, 100%, 200% 이렇게 먹으면 계좌 수익률은 그러면 따블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계좌 수익률은 달라요. 계좌 수익률은 다르고, 저희 회사에 저를 약간 찐팬 아니고 약간 팬이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올해 드디어 자기 계좌 100% 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간 못 먹었으니 이제는 100% 먹을 때가 됐다. 운이 올 때가 됐다. 나의 때가 온다.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 수익 났는데, 근데 지난번까지는 깨져 있었거든. 근데 얼마 수익 났는데 한 20% 좀 넘게 수익 났는데, 만족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더 욕심 부리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 전체를 올리려고 욕심 부리다가는 무리하게 되고 다치게 되고 현금 보유 비중도 안 가지고 가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을 분석해서 투자할 때는 정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고, 계좌 운용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또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와닿으신가요? 저는 네. 이제 이해가 됐는데,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곽 작가님께서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노가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책에 쓰셨지만 개별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해보면 이 회사가 진짜 앞으로 2배, 3배 정도 오르겠구나라는 회사들을 담아놓고 전체적으로 그 회사,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 안에 수익률 자체는 한 20%, 뭐 그거는 개별적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또 충분히 만족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19 이 영향으로 책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출판사에서 하던 아니면 어디에서 하던 이렇게 뭐 교보문고
네. 뭐 여의도에는 교보문고가 없죠. 영풍문고 있습니다. 예, 영풍문고에 가서 이제 막 저자 사인회 하고 이제 책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따로 책 홍보를 하시거나 뭐 네. 이러신 거는 이 채널 말고 다른 데 혹시 있으신 데 있으세요? 아직은 지금은 뭐 상황들이 점점 더 격상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생각 못 하고 저는 오히려 걱정이 IRP 가입해 주신 분하고 전 책은 진짜 둘째고 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분명히 9월 달에는 잠잠해지면 하자 네. 한 건데 좀 이제 9월 다 다가오는데 더 심해 9월 달 이제 녹화가 일부는 9월 달에 나갈 건데 더 심해지고 있어서 추석 때 고향을 못 갈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너무 걱정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온라인으로 하자니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네. 아마 그 IRP 가입해 주신 분들이 거의 찐팬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이 뭐 곽 작가님께서 의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신한 본사에서 신한 금투 본사에서 이 대강당을 열어줄 때 그때는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네.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건 진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뭐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이 책의 주석이나 이렇게 보면 네. 그 형광색은 아니고 좀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거는 저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고 예. 출판사에서 다 알아서. 출판사에서 다. 네. 책 표지도 그러면 출판사에서. 네, 출판사에서. 아니 저게 저도 이렇게 밝을 때서 보면 되게 잘 보이는데 밤에 보면 이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색깔을 잘 안 쓰거든요, 책에. 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었나, 아니면 전혀. 좋아하시는 색깔이어서 그런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의 인사. 네. 그러나요?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최근에 뭐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만났던 책들 중에 감사의 글이 가장 재밌습니다. 거의 네. 뭐 개그맨이 네. 개그맨이 그냥 에세이 이렇게 적었을 때 네. 적었던 이 투자 서적에서는 조금 이렇게 결이 안 맞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쾌하게 쓰셨는데 네. 특별히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그게 제 본성이죠. 본성의 일부분이 그게 저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장난꾸러기였고 하니까 사실은 글 전체도 그렇게 쓰고 싶은데 네. 그렇게 좀 못 썼어요. 네, 좀 가볍게 터치로 막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이게 왜냐면 이것을 쓰기 이거를 이제 오퍼를 받았을 때가 이제 3월 말 4월이었어요. 10년 만에 왔던 대폭락 때 했고 그 다음에 그 4월 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는 거,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전장, 그리고 시체가 즐비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아무래도 장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진 거, 초반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깨지, 그때는 뭐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난다긴다 수백억, 수천억까지 나가 한 1,000억 가까이. 그런 분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10년 만에 온 거의 대공황급,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대공황급 상황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쓰다 보니까 좀 너무 생각보단 글이 무거워졌죠. 그래서 두 번째 저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대로 네. 진짜 가볍게 와 투자 서적을 이렇게 써도 돼? 네. 라고 하면 약간 센세이션 같은 것도 일어날 네. 수 있으니까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예, 아무튼 한번 꼭 뭐 팬으로서 예.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은 독자로서도 네. 요 다음 건이 기대가 됩니다. 네, 꼭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아직 10,000권까지는 팔리지 않으신 거죠? 10,000권 팔리겠어요? 10,000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10,000권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10,000권은 네. 이제 달성되었다. 10,000권 되시면 사모님 가방 한 개 사주시는 걸로. 네. 네. 메이커는 안 정해주시면 됩니다. 메이커만 안 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전 아는 메이커가 몇 개 안 됩니다. 안 돼. 그만해. 삑! 네. 네. 그렇게 하고 30,000권이 되시면 네. 30,000권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네. 어려운 걸 도전을 해야죠. 원래 뭐 목표 수익률 주식시장이 3,000까지 다이렉트로 가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 주식시장 서핑 타가지고. 안전마진 개념으로 네. 2배, 3배 말씀하셨잖아요. 네. 똑같이 책도 다른 네. 사람들 저희는 30,000권 만약에 30,000권이 되시면 네. 뭘 하겠다라고 딱 네. 이벤트 하나 공약 하나 하시죠. 네. 좋은 일 하나 하고 싶고요. 네, 좋은 일 하나 하고 싶고,
우리 카페 회원들을 위해서 지역별 북콘서트 그건 하고 싶습니다. 북콘서트 끝나고 네. 각독 있는과의 뭐 저녁, 점심 식사 이런 것도 그것도 좋죠. 네, 그것도 좋죠. 그 비용은 전에 제가- 3만 원 팔린 그럼요. 네. 우리 우리 카페 회원들 중심으로 그건 해보고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두 배 네. 먹겠다고 하신 네. 우리 직원분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후배들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투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막 얘기하고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 모르시는 주린이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투자했니 그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3만 권이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네. 책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네. 투자에 관해서도 얘기하는 시간을 그럼 꼭 뽑는 가지고 거는 그러면 우리 그렇죠. 지금 대표님께서. 저희 카페에서 열심히 이제 그 옷 할자 찾아주시고 독서 토픽 그 서평을 지금 적어주시는 분들이 네. 이제 2분 정도 있으신데 예. 이제 계속 생기실 거예요. 네. 아마 그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선택을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서평 쓰신 분들 애쓰셨으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3만 권 안 팔리면 3만 권 안 팔리면 네. 도전의 의미로서 또 이제 또 네. 뭐 제가 항상 자주 네. 하는 말인데 의미는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아니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열화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 다음번에는 꼭 3만 권이 팔릴 수 있도록 네. 우리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라는 네. 취지로 또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3만 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죠? 아무튼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신 곽 작가님과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혹시 오늘 다 못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저희 그 카페에 그 질문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저희 곽 작가님 만날 때 이런 분이 이런 거 질문하셨는데 좀 알려주세요 네, 라고 좋죠. 꼭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많이 카페 회원으로 또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는 안녕으로. 안녕으로 알겠습니다. 팔을 흔들고. 네. 네. 저도 이제 네.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네네. 인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